자, 교재는 179페이지 제5장 ERGRP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어, 일단은 실습 파일 실행 좀 해놓을까? 여기 13-1번 ERGRP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그 패킷 트레이서 파일 실행해 주시고요. 실행되면은 마찬가지로 그 오른쪽에 이거 프리config 가까이 라우터에다가 일단 붙여넣기 다 진행할게요. 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설정 복사해서 다 R1, R2, R3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고, 예, 붙여넣기 하시면서 이제 보세요. 들으시면 돼요. 자, 일단 ERGRP는 원래 기존에 IGR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었는데, 이 IGR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좀 이렇게 업데이트, 개선, 어, 개선시킨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ERGRP는 시스코 전용 라우팅 프로토콜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시스코 장비에서만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 제품에는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한 2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네트워크 환경은 시스코 장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ERGRP 많이 썼겠지. 어. 더군다나 자기네들이 만든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예, 많이 이제 컨설팅 했을 거 아니야. ERGRP 이렇게 합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시스코 장비 말고도 다른 회사 제품들도 많이 쓰기 때문에 ERGRP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처럼 뭐 많이 씁니다라고 말은 못 하겠고요. 혹시라도 뭐 시스코 장비만 있는 환경이라면 사용하시면 괜찮아요. 어, OSPF만큼 성능도 뛰어나고 또 간단하고 OSPF에 비해서 좀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라우팅 프로토콜이지만 특정 장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디스턴스 벡터인데 그뭐 기존의 립이랑 IGLP에 비해서는 좀 좋아졌기 때문에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진보됐다. 나 보수인데. 하여튼간 뭐 진보된 라우팅 프로토콜 해석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뭐 개선됐다 뭐 이런 얘기죠. 뭔가 좀 더 좋아졌대요. 그다음에 클래스레스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서브넷 정확하게 처리되겠죠. 마스크 보고. 그러니까 좀 이따가 그 와이어샤크로 보면은 라우팅 업데이트 할 때 서브넷 마스크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VLSM, CIDR 환경에서 라우팅 업데이트가 다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거 쓸데없는 기능. 자동 클래스풀 요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전에 봤었던 립버전 2처럼 설정할 때는 자동 요약 꺼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도 이제 IGP입니다. IGP. 설정하는 방법을 보면은 이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들은 비슷비슷해요. 설정이 다. 몇 개씩 뭐 추가되는 내용이 있지만 자, 라우터 ERGRP 한 다음에 자, 1부터 65,535번 사이에 번호를 하나 설정하는데 이 번호를 AS 번호라고 합니다. AS 번호. 원래 AS라고 하는 거는 ISP 업체가 만든 망 있죠. 그 망 단위를 AS라고 하고 그 망을 식별하는 번호를 AS 번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그 뭐 전화번호 같은 경우 국가 코드가 82번이면 대한민국이고, 그죠? 뭐 81번이면 일본이고, 뭐 1번이면 미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전화번호 국가 코드가 있듯이 네트워크에서도 이런 AS라고 하는 번호를 이용해서 그 국가 또는 ISP 업체를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즉 AS망을. 그래서 이 AS라고 하는 번호도 원래 임대받아서 쓰는 건데
이 ERGRP는 어차피 IGP 용도로 쓰는 녀석이라 이 AES 번호는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아무나 쓰셔도 돼요. 임대받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ERGRP가 BGP처럼 EGP 용도로 만약에 사용이 된다면 이때 AES 번호는 아무거나 쓰시면 안 되고 할당을 받아서 써야 되겠죠. 예. 근데 ERGRP는 EGP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IGRP 용도로만 쓰기 때문에 그냥 번호가 그러니까 번호만 AES 번호지 실제 AES 번호 기능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BGP는 달라요. BGP는 정말 그 AES에 할당받은 그 번호를 설정하셔야지 다른 ISP 업체, 다른 나라 ISP 업체랑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ERGRP는 그냥 무늬만 AES 번호지 별 의미 없더라. 그래서 번호는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해서 쓰시면 되는데 주의사항이 아론 라우터랑 알투 라우터가 저 AES 번호가 다르면 라우팅 업데이트가 안 돼요. 응? 라우팅 업데이트. 그러니까 설정할 때 AES 번호를 그냥 동일하게 다 해주시면 돼요. AES 번호를. 그리고 이하잘피는 우리가 앞전에 봤었던 립에서 없던 동작이 있는데 네이버라고 하는 관계를 성립하거든요. 네이버. 그러니까 아론하고 알투라면은 바로 라우팅 업데이트 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라고 하는 관계를 성립하고 이 네이버 관계가 성립되면 라우팅 업데이트를 합니다. 예. 근데 이때 AS 번호가 서로 맞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으면 네이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안 된다는 얘기는 라우팅 업데이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설정할 때 주의사항은 뭐 AS 번호를 그냥 아무거나 써도 되긴 하는데 동일하게 써야지 네이버가 되고 네이버가 돼야지 라우팅 업데이트를 한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 뭐 CCNA라고 하는 이런 시험에서도 이하잘피가 자주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잘 안 나오지만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대부분 저거예요. 나랑 뭐 통신이 안 된다. 왜 안 되냐? 그거 확인해 보니까 라우팅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쇼론에서 보니까 AS 번호가 어떻게? 나랑 쟤랑 서로 일치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찾아가지고 이제 고쳐주시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 뭐 CCNA라고 한 시험에서조차도 이하잘피는 말이 이제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는 거고. 자, 그러면은 제가 샘플로 한번 보여드리면 만약 아론나우터랍니다. 아, 얘기하다 바로. 그다음 이거 자동 예약하니까 쓸데없는 기능이라 노 오토 서머리에서 꺼주시고요. 자, 얘도 보니까 설정 어때요? 네트워크 커맨드로 자기 거 넣는 거예요? 남의 거 넣는 거예요? 얘도 자기 거 넣는 겁니다. 자기 거 설정하는 거고 A 클래스면은 8비트까지, B 클래스면은 16비트까지, C 클래스면 24비트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얘도 패시브 인터페이스 적용하면 괜찮겠죠? 뭐 이런 내부 네트워크 쪽으로는 ERGRP 관련된 업데이트 이런 거 나갈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나가게 패시브 인터페이스 이런 거 설정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만약 아론 라우터랍니다. 그 라우터 ERGRP 교재에서는 AS 100번을 하자고 제가 적어놨어요. 그럼 이제 100번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동 요약 불필요한 기능 해제해 주시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커맨드로 자, 저희 실습 환경은 다 IP가 그 원본 네트워크가 다 13이잖아요. 그죠? 13. 다 13이기 때문에 13.0.0.0 설정하시면 여기도 포함되고 여기도 다 포함이 됩니다. 저희 실습 환경에서는 이런 설정이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장점일 수도 있으나 별로 아니, 권장하는 설정은 아니에요. 예. 왜냐면은 만약 여기가 이하절피에 포함되면 안 된대. 어? 근데 여기 네트워크가 13점대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설정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패시브 인터페이스 F0 슬래셔 그래서 ERGRP와 관련된 업데이트, 뭐 기타 패킷들 나가지 못하도록 차단. 아니 사용자가 전송하는 패킷들은 차단하는 게 아니고 ERGRP와 관련된 공항만 못 나가게 해준다는 얘기고. 근데 이 설정이 나머지 라우터들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차피 다 13점대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일단 먼저 설정하고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었냐면은 ERGRP는 네이버를 성립하고 라우팅 업데이트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네이버가 성립이 되려면 AS 번호가 동일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었는데 어차피 AS 번호 다 동일하게 들어갔잖아. 그치? 자, 그러면 봐볼게요. 자, 일단 쇼론에서 설정하신 거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show IP ERGRP 네이버 자, 이게 ERGRP 네이버 테이블이거든요. 네, show IP ERGRP 네이버 그래서 아론 라우터는 시리얼 1/0번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몇 번 라우터랑 네이버가 성립이 됐다는 얘기예요. 2번 라우터는 네이버가 성립이 됐다는 얘기죠. 네이버. 그다음에 2번 라우터에서도 보면은 QIP, ERGRP 네이버. 자, 2번 라우터는 여러분들 지금 키보드 소리가 왜 나는 거야? 자, 2번 라우터는 시리얼 1/0번을 통해서 네, 몇 번 라우터는 네이버가 됐습니까? 이 3번 라우터랑 그죠? 그다음에 시리얼 1/1번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네, 몇 번 라우터는 네이버가 됐어요? 1번 라우터는 네이버가 됐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됐는지를 먼저 봐야 돼,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3번 라우터. 자, 3번 라우터에서도 쇼 IP ERGRP 네이버. 그럼 3번 라우터의 네이버는 2번 라우터지 1번이 아니잖아요. 그죠? 당연히. 네이버 바로 옆에 이후. 예. 그래서 3번 라우터는 시리얼 1/1번 여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2번 라우터랑 네이버가 성립이 됐어요. 만약 네이버가 성립이 안 됐으면 이런 거 안 나와요. 성립이 됐으니까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라우팅 테이블 보는 겁니다. 자, 아론에서 쇼 IP 라우터에서 보니까 업데이트 들어왔죠. 응? 자, ERGRP는 보니까 경로 코드가 2가 아니라 뭐로 되어 있어요? D로 되어 있죠, D. 저 D가 이제 좀 이따 나올 건데, 듀얼의 약자예요, 듀얼. 듀얼. 그러니까 ERGRP가 경로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그 알고리즘 이름이 듀얼 알고리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문자 2가 아니라 대문자 D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동일하죠. 목적지 네트워크 정보, 그다음 신뢰도 90, 매트릭. 매트릭 보니까 립처럼 그 라우터 개수라고 하는 홉을 쓰는 것 같아, 안 쓰는 것 같아? 네, 홉이 아닌 것 같죠? 일단은 숫자가 너무 크잖아. 그래서 좀 이따 알아볼 거고. 그다음 넥스트 홉 IP고 업데이트 받은 지 지난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패킷을 라우팅해서 내보내는 인터페이스가 되겠죠. 자, 이하자피는 립처럼 뭐 30초마다 라우팅 업데이트 이런 거 안 합니다. 한 번 업데이트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한 번 업데이트하면 끝이고 나중에 네트워크가 추가되면은 그때 추가된 것만 업데이트 해줘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립에 비해서 어때요? 동작이 괜찮지 않나요? 그죠? 나머지 이번 라우터도 라우팅 테이블 업데이트 들어왔네요. 그다음에 3번 라우터도 자, 업데이트 다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하시고 뭐 정보 확인할 거 다 하시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핑 테스트까지 다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184페이지까지 하시면 되겠네. 네, 184페이지까지. 효련, 쇼 IP, ERGRP 데이로, 라우팅 테이블. 자,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간 한 5분, 10분 정도 드릴게요. 네, 한 10분 정도 드릴게요. 10분. 진행하세요. 네, 구성 다 되었으면은, 구성은 다 됐으니까 이제 특징들 알아보면 되죠. 자, 일단 이하잘피는 가장 중요한 동작이 이거인 것 같아요. 네이버로 성립하고 라우팅 업데이트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라우팅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성립이 돼야 된다? 네이버 관계를 성립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예. 또, 그, 립처럼 그 주기적인 전체 라우팅 업데이트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한번 업데이트 하면 끝이고요. 나중에 네트워크가 이하자피에 추가될 경우
추가된 부분만 라우팅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3번 라우터 네트워크 하나 추가됐는데 얘를 ERGRP에 이제 설정했어요. 그러면 그때 요것만 업데이트가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제 립에 비해서 이제 동작이 좀 괜찮으신 거지. 그래서 네이버 테이블 꼭 확인 먼저 하셔야 돼. 그리고 네이버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건이라고 하죠. 옆에 라우터랑 AS 번호가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AS 번호는 설정할 때 입력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AS 번호 동일하게 해야 되고, 또 K라고 하는 밸류가 동일해야 된답니다. K. 아론 라우터에서 show IP protocols 한번 열어볼래요? 네, show IP protocols. 네, 라우팅 프로토콜이 현재 ERGRP가 있는데 AS 100번이랍니다. 그래서 AS 100번은 설정할 때 입력하잖아, 100이라고. 그리고 여기 ERGRP 매트리 웨이트라고 해서 K1부터 K5까지 있지 않나요? 마치 뭐 변수 선언한 것처럼. 원래는 하나 더 있어요. K6도 있습니다. K6도 있는데, 얘네들은 ERGRP 매트릭을 구할 때 사용하는 그 밸류거든요. 값. 그래서 K1이랑 K3가 1이고 나머지는 0인데, 요거 ERGRP 설정하면은 모든 아우터들은 이게 다 기본값이에요, 처음에. 그러니까 서로 다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처음 스타트는 똑같단 말이야. 이거를 명령어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신경 쓸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때 뭐만 좀 신경 쓰시면 돼. AS 번호. 어,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AS 번호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네이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이버가 되려면 AS 번호랑 이 K 밸류라고 하는 게 동일해야 되는데, 요거는 어차피 모든 아우터가 처음에 다 동일하게 시작이 되고, 동일한 값으로. 그러니까 설정할 때 AS 번호를 입력하니까 요거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이하잡이 동작하죠. 요거는 좀 이해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13-4번에 파워포인트 하나 넣어놨는데, 제 거 보셔도 돼요. 뭐 굳이 같이 실행할 필요 없고. 자, 이게 지금 저희 아론 알투랍니다. 아론 알투. 자, 그럼 처음에 헬로우라고 하는 패킷을 교환해서 네이버로 성립해요. 헬로우, 헬로우, 그다음 헬로우. 그럼 아론 입장에서는 헬로우를 보내고 헬로우를 받으면 네이버가 성립이 돼요. 그리고 알투도 지가 헬로우를 보내고 헬로우를 받으면 네이버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헬로우를 받으면 네이버 성립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헬로우를 내보내고 그다음 헬로우가 들어오면은 네이버가 성립이 되는 구조예요. 네. 그래서 아론하고 알투가 이게 헬로우라고 하는 패킷을 교환해서 네이버를 성립하는데 이때 뭐가 동일해야 된다 두 가지. AS 번호랑 K 밸류라고 하는 그게 이제 동일해야 되고. 그래서 네이버가 성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론 라우터가 여기 자신의 로컬 네트워크를 라우팅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네트워크 정보를 업데이트라고 하는 패킷을 만들어서 라우팅 업데이트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 업데이트 패킷 안에 이 네트워크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이 뭐 10.0의 24 네트워크는 뭐 넥스트홉이 어디고 뭐 매트리가 얼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업데이트 패킷을 통해서 라우팅 업데이트. 자, 잘 받았대. 그러면 에크로 응답을 줘요. 만약에 아론이 업데이트 보내고 에크를 만약에 못 받으면은 어떻게 해줄 것 같아요? 이 업데이트를 다시 재전송해 줍니다. 에크. 여러분들 지금 이거 동작하는 모양새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토콜 중에 어떤 애랑 상당히 비슷하죠? 그치, TCP. 그 TCP 동작 갖고 온 거지 뭐. 어? TCP도 싱크에크 에크에서 3웨이 쉐이킹 통해서 TCP 연결한 다음에 요청, 응답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보냈을 때 에크 받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동작이랑 완전 그냥 똑같지 않습니까? 뭐 교환하는 패킷들만 다르지. 그러니까 헬로 패킷을 교환해서 네이버 성립하고 네이버가 성립됐다면 업데이트 패킷을 통해서 라우팅 업데이트. 그러니까 잘 받았으면 에크. 이게 라우팅 업데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먼저 네이버부터 돼야 된다라는 얘기고. 만약에 자신이 업데이트한 네트워크가 다운되거나 삭제되거나 장애가 생겼답니다. 그럼 자기만 알고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얘네들 동적이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봤던 립에서는 혹시라도 여기 다운되거나 장애 생기거나 삭제되면은 즉각적으로 옆에 라우터한테 야, 홉을 얼마로 보냈었지? 16으로 보냈었죠, 16. 얘도 이거랑 유사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이때 이해하지 할 피는 자기가 업데이트한 네트워크가 장애 또는 다운, 삭제가 되면은 큐얼이라고 하는, 그냥 컬이라고 할게요. 컬이라고 하는 패킷을 통해서 10번 네트워크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럼 R2는 일단 퀄이 잘 받았으면은 에크를 줘요. 만약에 아론이 에크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쿼리도 또 재전성해 줍니다. 그래서 에크를 일단은 쿼리 잘 받았다고 응답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쿼리에 대한 실제 응답을 리플라이라고 한 패킷으로 이제 응답하거든요. 자, 그 R2가 이 쿼리를 받으면 10번 네트워크 도달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번 네트워크 도달할 수 없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R2는 자기도 여기 목적지 아닌가요? 목적지? 네. 자기도 목적지였는데 뭐 도달할 수 없다니까 자기도 도달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리플라이 패킷으로 나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줘요. 네. 그 다음에 리플라이 잘 받았으면 에크를 주게 되고. 그럼 이 10번 네트워크는 라우팅 테이블에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제거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그 네트워크가 다운되거나 삭제되거나 장애 생겼을 때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얘네들은. 근데 이제 요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1번, 2번, 3번 라우터. 자, 원래 3번 라우터가 여기가 뭐 10.0에 24 네트워크라고 하죠. 10.0 24 네트워크. 자, 3번 라우터가 여기 10.0에 24 네트워크에 대한 경로가 원래 이거랍니다. 최적 경로가. 근데 만약에 장애 생겼대요. 그러면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죠. 그럼 얘는 얘한테 쿼리 보낸다는 얘기예요. 쿼리. 여기 도달할 수 없다고. 물론 여기도 도달할 수 없다는 쿼리를 보내긴 하거든요. 여기도 장애 생겼으니까. 근데 이 조건을 일단 생각하지 말고 자, 10.0 24나 도달할 수 없어라고 쿼리 보내요. 그럼 얘가 얘한테 리플라이 주겠죠. 리플라이 줄 때 이때 뭐라고 주냐면은 야 나도 도달할 수 없어가 아니라 일로 가는 경로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리플라이 패킷으로 야 나를 통해서 가면은 매트릭이 얼마야라고 알려줘요 얘한테. 그럼 리플라이 받으면 이제 이쪽을 새로운 경로로 등록을 시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여기에 대한 쿼리는 보내면은 뭐라고 응답할까요? 나도 도달할 수 없다 라고 응답 주겠죠. 왜냐면 이때 2번 아우터도 여기가 목적지였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R2가 쿼리를 받으면 자기도 목적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리플라이 패킷을 이용해서 쿼리, 에크, 그다음 리플라이 패킷을 이용해서 나도 못 갑니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주더라. 네, 이러면 10번 네트워크는 이제 삭제가 되는 겁니다. 립에서는 어떻게 됐었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홉 16을 알려주고 그다음 얘도 도달할 수 없다면 똑같이 홉을 16으로 이렇게 알려줬잖아. 루트 포이즌, 리버스 포이즌. 그러니까 모양새가 비슷해요. 스타일이 다. 요거 한번 열어보실래요? 13-2번. 이거는 같이 봅시다. 자, 필터에다가 IP하고 엔터. 자, 소스가 12.1이면은 그 아론 라우터에서 나가는 거. 그죠? 소스가 12.2면은 R2에서 나간 거가 되겠지. 그래서 제가 이 와이어샤크로 이제 여기를 캡처를 한 거예요.
네, 물론 패킷 트레이스에서 캡처한 게 아니라 저거랑 이제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제 실제 캡처를 한 거고. 자, 그 내용을 보면은, 자, 어떤 패킷들이 계속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교환되는 것 같아? 헬로우 패킷. 헬로우 패킷. 헬로우 패킷은요, 네이버 성립할 때 교환하잖아요. 성립이 되고 나서도 주기적으로 계속 교환합니다. 헬로우. 관계 유지하는 거예요, 관계 유지. 그러니까 헬로우를 계속 교환해서, 내 옆에 너 있구나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질문이 있는데, 헬로 패킷을 주기적으로 교환하면은 이거 뭐 부하가 생기거나 그런 거 없나요? 어? 어, 헬로우가요, 크기가 몇 바이트? 40바이트밖에 안 돼. 몇 글자 안 되잖아. 이거 가지고 부하 생기면 저 라우터 진짜 되게 고물이지 뭐. 그러니까 부하 이런 건 없어요. 이거 교환한다고. 그러니까 주기적인 전체 라우팅 업데이트는 안 한다고 했었잖아. 근데 네이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헬로우라고 하는 패킷은 계속 교환을 해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계속 관계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소스가 12.1짜리 헬로우를 보면은 자, ERP, 시스코 ERP라고 나와 있고, 어, 열어서 보시면은 네, OP 코드 헬로우, 일단 헬로우라고 나와 있고, 자, 여기 AS 번호 보이지 않습니까? 100번이라고. 그 다음에 파라메터스 여시면 여기에 그 K 밸류라고 들어가 있죠. 원래 K6까지 있어요. 그래서 K1부터 K6까지. 그래서 K1이랑 K3가 1이고 나머지가 다 0. 요거는 모든 라우터가 처음에 어떻다? 다 동일하다. 그 다음에 AS 번호는 설정할 때 입력하니까 이거를 주의하셔야 되겠지. 그러니까 헬로 패켓 안에 이렇게 AS 번호랑 K 밸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동일하면 네이버. 만약에 서로 다르면 그냥 쌩 까는 거죠. 네이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헬로를 교환해서 네이버를 성립하고 네이버가 성립이 됐다면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지 주소 보면은 무슨 캐스트로 되어 있어요? 멀티캐스트. 네, 그리고 이거 우리 앞에 립 버전 2 내용 나갔을 때 미리 봤었죠? 봤지만 기억을 잘 못하시죠? 기억이 안 날 때 반복적으로 여기 어제 앞전에 봤잖아. 립 버전 2는 립 버전 2는 멀티캐스트 9번, 이하자이피는 10번 이렇게 미리 봤었죠? OSPF는 몇 번 몇 번? 5번, 6번 이렇게 이야기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좀 내리시다 보면요. 업데이트가 보일 거예요. 69번 패킷. 네? 찾았어요? 자, 그 69번 패킷 보면은 업데이트인데 열어서 보시면 자, OP 코드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죠? 업데이트. 자, AS 번호는 여전히 들어가 있어요. AS 100번. 그다음에 여기 인터널 라우트를 보시면 13.13.10.024라고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트워크 정보죠. 이거잖아. 이거. 지금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이 업데이트에서. 요 녀석이 요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업데이트. 그 보면은 마스크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마스크. 클래스 리스 라우팅 프로토콜이니까 서울의 마스크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서브넷을. 그리고 이제 열어서 보시면 여기도 이제 뭐 10.0에 마스크 24로 적혀 있고요. 자, 레가시 매트릭을 열면은 요게 그 ERP 매트릭 그 값들이에요. 그러니까 ERP가 매트릭으로 사용하는 값들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매트릭은 좀 이따 볼 겁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 일단 여기 보니까 스케일드 딜레이, 스케일드 밴드위드스, 뭐 MTU.
릴라이블리티, 신뢰도, 가부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10.0 24 네트워크를 접근하기 위한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잘 받았으면 뭘 줍니까? 에크를 주죠, 에크. 여기 헬로라고 나와 있지만, 뭐예요? 에크죠, 에크. 에크. 이거잖아, 이거.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서 보면은, 큐얼이라고 있네, 컬이. 119번. 자, 119번 클릭해서 보면은, 자, 10.0의 24 네트워크인데, 여기 스케일드 딜레이가 얼마나 되어 있어요? 42억 9천 얼마로 되어 있지 않나요? 42억, 그죠? 밴드위스는 없고, 신뢰도도 없고, 뭐 로드도 없고, 딜레이가 42억. 이거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도달할 수 없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딜레이 지연이잖아요. 도달할 수 없다. 마치 립의 뭐랑 비슷한 거지? 홉 얼마? 16이랑 비슷한 거죠, 개념이. 근데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알리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뭐 보는 거야? 이거 보는 거죠? 요컬이? 요거, 요 녀석? 어. 그리고 나서 R2가 뭘 보내? 에크. 그치? 에크. 12.2. 2번 라우터가 1번 라우터한테 에크를 보냈네, 에크. 에크를 보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뭘 보내야 돼요? 리플라이 보내자, 리플라이. 2번 라우터가 리플라이. 그래서 보면은 얘도 딜레이가 얼마예요? 42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도달할 수 있다, 없다? 도달할 수 없다를 리플라이로 알려주는 거죠. 그 안오는 잘 받으면 잘 받았다, 에크. 에크 주잖아, 이렇게. 여기 스펙, 에크.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이해되시겠죠?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고, 얘는 이쪽 내용을 이제 넘어갈게요. 자, 헬로 패킷을 교환해서 네이버로 성립하고요. 또, 헬로 패킷을 주기적으로 교환해서 네이버 관계를 어떻게 한다? 계속 유지한다. 그 다음에 라우팅 업데이트 할 때 이제 업데이트 패킷 보내고 잘 받았으면은 에크. 만약에 못 받으면 어떻게 한다? 재전송. 근데 재전송은 무제한 아니고 16번까지 해줘요, 최대. 그 다음에 자신이 업데이트한 네트워크의 다운 또는 삭제, 장애가 생기면, 커리 패킷을 통해서 도달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에크. 그 다음에 리플라이 패킷을 이용해서 만약에 도달할 수 없다면, 나도 도달할 수 없어. 만약에 대체 경로가 있으면, 이 대체 경로는 매트릭이 얼마야? 이렇게 정답을 주고, 에크.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여기 5번까지 내용 봤네요. 자, 그래서 그 R 원아웃에서요. 추 IP, 이하자 IP, 네이버를 보실래요? 네이버?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볼 줄 아시겠죠? 내 자신의 인터페이스 어디에 누구나 네이버 됐다 이런 거 볼 줄 알잖아요. 그죠? 자, 이 홀드라고 하는 게 있어. 홀드. 홀드가 있는데 저게 뭐냐면은 네이버로부터 헬로우를 받는 때 대기하는 시간이에요. 어, 여기도 지금 15초거든요. 15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15초 이내에 헬로우를 못 받으면은 얘랑 네이버를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네이버 관계를 없애겠다. 그래서 15초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실습하는 학교에서는. 이 시리아 인터페이스는. 근데 만약에 헬로우를 받으면 이 홀드 타이머를 다시 어떻게? 15초로 리셋하겠죠. 그래서 네이버 탭을 이렇게 계속 열어서 보시면 뭐 홀드 다운 타이머가 아니지. 홀드 타이머가 10초가 남았는데 다시 정보항에 열어보니까 14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헬로우를 또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 다시 리셋해서 연장하잖아. 또 해봐요. 11초, 10초, 14초, 13, 12, 11, 10.
14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홀드 타이머는 다른 말로 데드 타이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데드 타이머. 그래서 저희가 실습하는 시리얼 인터페이스 환경은 이 홀드 타이머가 15초로 되어 있거든요, 기본값이. 그래서 15초 이내에 헬로우가 들어오면은 네이버 관계 유지. 만약에 15초 이내에 헬로우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네이버 관계 끊어버림. 아시겠죠? 그리고 헬로우를 받으면 홀드 타이머를 다시 15초로 리셋해서 연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업타임은 뭘까요? 네이버를 성립한 지 지난 시간. 그래서 업타임으로 나오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에이지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에이지가 뭡니까? 경과 시간, 나이, 이런 의미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디서는 또 업타임이 아니라 에이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네이버가 성립된 지 33초가 됐구나. 33분 14초가 됐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예. 뒤에 건 패스 보시겠죠? 지금 뭐 몰라도 될 것 같아. 예, 이 정도 내용들은.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ERGRP 토폴로지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데, 아론나우트에서 초 IP, EIGRP, 토폴로지 하고 엔터. 아, 요거는요, 그 ERGRP만 갖고 있는 테이블인데, 그 ERGRP 모든 정보들을 관리하는 테이블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정보란 그 아론나우터에 이제 ERGRP에 포함된 자기 로컬 네트워크 있죠? 이거랑 또 네이버한테 받은 ERGRP 업데이트 정보. 이런 식으로 자신의 ERGRP에 포함된 자신의 로컬 네트워크 정보랑 네이버로부터 받은 ERGRP 업데이트 정보,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로를 계산해서 가장 좋은 거를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보는 방법은, 교재에 나와 있는데, 자, 제가 30번 네트워크 가지고 이제 주석을 달아놨어요. 자, 얘도 이 앞에 코드가 있는데, P면은 패시브, A면은 액티브, 뭐 U면은 업데이트, Q면은 쿼리, 아니면 리플라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문자 R은 리플라이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고요. 자, 일단 패시브는 경로 계산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이 된 상태고요, 경로가. 만약에 이게 A로 나오면 액티브 상태라고 해서 경로 계산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되거나 삭제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아니,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음식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면 안 되잖아. 만드는 중인데. 예? 예. 그래서 A는 액티브 상태인데 경로 계산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이 안 되고 삭제도 안 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부 다 PC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치? 그럼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됐다는 얘기야, 다. 얘네들이.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목적지 네트워크 정보고요. 또는 ERGRP 네트워크 정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석세서는 최적 경로상의 네이버 라우터를 석세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적 경로상의 바로 옆에 있는 라우터. 바로 앞에 라우터. 그래서 그냥 최적 경로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최적 경로. 그 다음에 FD라고 하는 매트릭이 있는데, 이제 좀 이따 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 넥스트 홉이 되겠죠? 경유하는 라우터. 넥스트 홉 라우터가 되겠지. 그러니까 목적지가 30번 되면은, 최적 경로는 하나인데, 여기를 경유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얘가 석세서가 되지 않을까, 최적 경로.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라우팅에서 패킷 나가는 인터페이스. 아니면 반대로 해석하면은 여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러한 정보를, 이러한 라우팅 업데이트를 받았다. 뭐 이렇게 해석도 되겠죠. 자, 그럼 가로 안에 있는 숫자가 뭐냐면은 앞에 숫자는 FD라고 합니다. FD. 보니까 동일하죠? 숫자가 268만 4,416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FD 매트릭이라고 하고요. 매트릭이에요, 매트릭. 근데 이제 FD 매트릭, 그다음 뒤에 번호를 AD 매트릭이라고 하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 FD 매트릭은 출발지 라우터, 즉 로컬 라우터에서 목적지까지 계산한 매트릭을 FD 매트릭이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AD 매트릭은 네이버 라우터 있죠? 네이버 라우터에서 목적지까지 매트릭을 계산한 게 AD 매트릭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집이고요. 뭐 내일 만약에 뭐 부산을 가겠대. 김포, 부산. 그럼 집에서 부산까지 계산한 매트릭이 뭐가 되는 거죠? FD가 되는 거죠? FD? 네. 그다음에 이번에 김포에서 부산까지 계산한 매트릭이 뭐가 되는 거죠? AD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볼 줄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흔히 매트릭이라고 하는 거는 FD가 되겠죠. 뭐 FD. FD. 그 AD가 이제 왜 있냐? 그 다음 내용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일단 이거 볼 줄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ERRP는 경로를 계산할 때 듀얼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걸 사용한대요. 듀얼 알고리즘. 그래서 얘를 통해서 경로를 선출하는데 경로를 선출할 때 최적 경로를 선출하고요. 최적 경로. 그러니까 가장 빠른 경로 있지. 최단 거리. 그리고 최적 경로가 장애가 생겼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후속 경로라고 하는 거를 또 선출하게 되어 있어요. 후속. 또는 뭐 백업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후속 경로. 그래서 뭐 경로를 선출할 때 최적 경로랑 후속 경로를 두 개를 선출해서 뭐 듀얼이라고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 듀얼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경로를 어떻게 선출하느냐. 먼저 첫 번째, FD 매트릭이 가장 작은 경로를 최적 경로로 선출한대요. FD 매트릭. 그래서 최적 경로는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되는 경로입니다. 그 다음에 최적 경로의 FD 매트릭보다 AD 매트릭이 작은 경로를 후속 경로로 선출한대요. 그러니까 조건이 이거예요, 이거. 최적 경로의 FD 매트릭보다 AD 매트릭 작은 경로를 후속 경로로 선출한다. 그래서 후속 경로는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되는 게 아니라 대기 상태로 있는 거야, 대기 상태. 그래서 대기 상태로 있다가 혹시라도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된 최적 경로에 문제가 터지면 그때 바로 그냥 냅다 등록되는 그런 경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뭐 집에서 내일 저기 부산을 갈 건데 김포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겠다. 근데 혹시 김포에서 또 뭐 이렇게 안개가 막 많이 끼고 막 바람이 많이 불어서 비행기가 또 운항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 뭐 서울역에 가서 혹시 모르니까 KTX도 고려해야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게 최적 경로 아닐까요? 그치? 그럼 여기 최적 경로인데 만약에 여기 문제가 있대. 그러면 바로 냅다 어디로? 서울역으로 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최적 경로, 여기 후속 경로.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뭐 집에서 부산 갈 때 나는 김포에서 비행기 이렇게 하나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당일날 김포에 문제가 생겨서 비행기가 안 떠. 그럼 그때서야 어떻게? 부산을 가기 위한 새로운 교통편을 그때 계산해야 되겠죠. 근데 후속 경로가 있으면 어때요? 계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때? 없고 바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후속 경로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예제 봐볼까요? 다음 중 후속 경로가 있는 경우는 몇 번인가? 자, 1번부터. 자, 30번 네트워크에 대해서 경로가 두 개가 있어요. 12.2랑 13.3. 그럼 최적 경로는 FD 매트릭이 가장 작은 경로가 최적 경로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FD 매트릭을 비교하면은 12.2랑 13.3 중에 누가 최적 경로입니까? 12.2가 최적 경로가 되겠죠. FD가 얘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이게 최적 경로고 라우팅 테이블에는 이게 들어갈 거란 말이야. 이 경로가. 근데 경로 하나 또 있잖아요. 그럼 이 녀석이 후속 경로가 되는지를 좀 따져보자는 얘기야.
그럼 후속 경로가 되려면 최적 경로의 FD보다 요놈의 AD가 작아야 되는데 지금 작아야 안 작아? 안 작죠. 그럼 얘는 후속 경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후속 경로가 안 됩니다. 자, 그럼 라우팅 테이블에 최적 경로가 등록이 돼서 동작하다가 자, 이거 만약에 장애 생겼답니다. 그럼 후속 경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기에 상태가 뭐로 바뀌냐면은 액티브로 바뀌어요.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라우터가 13.3 이 라우터한테 쿼리 보냅니다. 아, 뭐라고 보낼까요? 30번 네트워크 못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 그러니까 30번 네트워크 도달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쿼리를 보내요. 그러면은 이 13.3 IP를 갖고 있는 라우터가 얘한테 뭘 줄까요? 일단 뭐 에크를 주고 그다음에 리플라이를 주지 않을까? 응답? 그래서 리플라이를 주면은 나를 통해서 가면은 매트릭이 얼마입니다. 그걸 알려줘요. 그러면은 이 라우터는 이거를 다시 패시브로 전환시켜서 요거를 라우팅 테이블에 그때서야 등록을 하게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지금 후속 경로가 아니잖아. 이럴 때 체육 경로가 장애 생기면 한번 액티브 상태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고 또 컬이랑 리플라이가 교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자, 이번에도 30번 네트워크에 대해서 경로가 두 개인데 자, 12.2랑 13.3이랑 누가 최적 경로입니까? 어디가? 12.2가 최적 경로죠? 그러면 남아있는 경로가 하나 있는데 요 녀석이 이제 후속 경로가 되는지 한번 따져보면은 최적 경로 FD보다 AD가 작아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지금 작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는 후속 경로가 돼요. 후속 경로. 자, 그럼 라우팅 테이블에는 최적 경로만 등록이 됩니다. 얘는 대기 상태, 대기 상태. 자, 그러다가 만약에 여기 장애 생겼대요. 그러면 요거 패시브에서 액티브로 전환될까요, 안 될까요? 전환될 필요가 없죠. 이미 후속 경로가 있잖아. 그러니까 쿼리도 나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나갈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바로 이거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에랑 차이점이 뭐냐면은 위에 같은 경우 얘가 이제 후속 경로 아니잖아. 그러니까 체육 경로 장애 생기면 액티브가 되고 쿼리 리플라이 교환하고 다시 패시브가 되고 나서 얘가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이 된다면 이 밑에 2번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후속 경로니까 장애 생기면 어떻게 액티브 전환을 할 필요도 없고 쿼리 리플라이 교환할 필요도 없고 바로 요거 그냥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얘도 후속 경로 아니더라도 등록은 되겠죠. 근데 등록은 되긴 하는데 계산 과정이 한번 필요하다는 얘기고. 근데 얘는 어때요? 계산 과정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등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답은 일단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죠? 2번. 그다음 3번. 3번은 12점이랑 13.3 중에 최적 경로는 12.2가 되죠? 그럼 이거 후속 경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최적 경로 FD보다 AD가 작아야 되는데 안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후속 경로 안 됩니다. 그럼 장애 생기면 액티브로 한번 전환되겠죠? 그다음에 쿼리, 리플라이, 그다음 다시 패시브가 되면서 이게 라우팅 테이블에 들어가겠지. 그다음 4번. 4번은 위에랑 좀 다른데 석세서가 몇 개랍니까? 두 개. 자, 보니까 둘 다 FD가 어때요? 동일하죠. 그럼 둘 다 뭐예요? 둘 다 최적 경로죠, 뭐. 그럼 라우팅 테이블에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등록되지 않을까? 그치? 네. 그럼 이거 뭐 하는 경우예요? 목적지에 대해서 경로 두 개가 체육 경로고 라우팅 테이블에 두 개 다 등록되니까 뭐 하는 경우지? 로드 분산. 균등 로드 분산하는 경우죠. 근데 문제에서는 후속 경로가 있는 거는 몇 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답은 몇 번? 2번이지 4번 아니죠. 4번은 둘 다 최적 경로잖아.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하지 할 피가 뭔지는 알아. 대충은 알아. 근데 지금 이 내용을 잘 몰라. 그럼 대부분 4번 찍어요. 왜냐면 경로가 두 개가 있으니까, 괜히. 근데 답은 2번입니다. 2번.
그리고 ERGRP는 라우팅 테이블에 경로 코드가 대문자 E가 아니라 D로 나오잖아요, D. 그러니까 이 D가 뭐의 약자인지 알겠어요? 요 녀석이 약자예요, D. 자, 그래서 균등 로드 분산을 바로 이어서 보면 되겠다. 그치? 자, 요거는 실습 파일 13-3번을 열어주시고, 자, 13-3번을 여셨으면은 2번 나우트에서, 자, show IP, ERGRP 네이버. ERGRP까지 다 설정이 다 되어 있어요. 자, 네이버가 다 되어 있는 거 같죠? 시리얼 0번 통해서 3번 라우터랑 시리얼 1번 통해서 1번 라우터랑 네이버가 다 성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라우팅 테이블 라우팅 테이블을 먼저 봐볼까요? 자, 쇼 IP 라우트 해서 보면은 자, 40번 네트워크에 대해서 경로 어때요? 두 개가 같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둘 다 등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쇼 IP ERGRP 예, 폴로지 자, 슈아이 비아잘피 토폴로지에서 보시면 40번 네트워크에 대해서 경로가 두 개고요. 네, 석세서가 두 개랍니다. 그러니까 둘 다 최적 경로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최적 경로니까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번 PC 클릭해서 데스크탑 커맨드 프롬프트 네, 핑 40.15 일단 핑 한번 보내보시고 일단은 응답 잘 오세요? 뭐 잘 오겠지 뭐. 자, 그러면 리얼타임 뒤에 거 클릭해서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여기 show all known 한번 클릭해 주시고 edit filters에 ICMP만 체크해.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봉투 두 개 중에 밑에 거, 두 번째 거 클릭한 다음에 2번 PC. 자,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 목적지는 13.13.40.2번. 소스 IP 어드레스 출발지는 13.13.20.2번. 시퀀스 넘버 1, 사이즈 15,000. 그 다음에 여기 타임 1초. 자, 그러면 크리에이트 피디오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캡처 포워드 버튼을 직접 눌러서 클릭하세요. 클릭, 클릭. 자, 이렇게 분산 처리되지 않습니까? 자, 로드 분산. 정적 경로로 만약에 한다면 이거 다 사람들이 신경 써서 다 설정해줘야 되잖아. 또 신뢰도도 또 막 변경하고 막 그런 식으로. 근데 얘네들은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매트릭 보고 다. 그래서 만약에 전송하는 패키지 총 10개다. 그러면 요쪽으로 총 몇 개? 5개? 5개 균등하게 전송합니다. 그래서 균등 로드 반란, 그러니까 균등 로드 분산이라고 해요. 뭐 영어로 하면은 이꼴 로드 밸런싱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꼴. 자, 다시 리얼타임으로 돌아와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화살표는 여기서 하나 더 기능이 있는데 비균등 로드 분산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비균등. 그러니까 로드 분산은 하는데 비균등이니까 어떻게? 5개, 5개가 아니라 뭐 3개, 7개, 뭐 6개, 4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산 처리. 그러니까 비율을 좀 다르게 해서 어, 분산 처리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자, 요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김포 비행기는 뭐야? 자, 이번 라우터 자, 봐봐요, 잠깐. 요쪽 구간을
먼저 2번에서 정보 확인 좀 열어볼까요? 쇼 인터페이스 S1/1번. 자, 쇼 인터페이스 시리얼 1/1번. 이하절피는 매트릭 계산할 때 이 밴드위스 위주로 계산하거든요. 이 밴드위스랑 딜레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자, 시리얼 인터페이스의 기본 밴드위스 값은 1544K로 되어 있어요. 1544K. 그래서 예전에는 1544K를 단위로 T1이다라고 했었거든요. T19.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용어지만. 그다음에 시리얼 1/0번도 봐보세요. 여기. 쇼 인터페이스 시리얼 1/0번. 자, 여기도 밴드위스가 동일하게 1544K로 되어 있죠. T1이라고 하는 라인. 1544K. 네. 자, 그럼 요거를요, 이 우측 링크만 밴드위스를 2048K로 이렇게 올려볼게요. 밴드위스가 2048K면은 예전에 2원이다라고 했었습니다. 2원. 뭐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용어겠지만. 그래서 우측 링크만 밴드위스를 좀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2048로 싹 다 좀 변경 좀 할게요. 2048 이런 식으로. 네, 다 변경하셨어요. 네, 그 우측 링크를 밴드위스를 저희가 명령을 통해서 2048K로 일단 다 조정을 했는데 된 거 맞죠? 어. 자, 그럼 이번 라우트에서요. show IP, ERGRP 토폴로지 테이블을 한번 열어보실까? 네. 자, show IP, ERGRP 토폴로지. 그러면 이제 매트릭이 좀 변경됐을 거예요. 매트릭. 자, 40번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석세서가 하나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이게? 그러면은 23.3이랑 12.1 중에 누가 최적 경로입니까? 어떤 애가? 23.3 여기 3번 라우터 쪽이 최적 경로죠? FD 매트릭이 작지 않을 더. 그러면은 여기 12.1은 지금 후속 경로 돼야 안 돼? 되죠?
최직 경로 FD가 220만 정도 되는데, 이 12.1의 FD가 210만 217만 정도 되니까, 최직 경로 FD보다 AD가 작으니까, 얘는 후속 경로가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라우팅 탭을 열어서 보시면, 라우팅 테이블에는 일단 누구만 등록이 되어 있죠? 40번에 대해서 최적 경로 23.3만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후속 경로는 뭐예요?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장애 생길 때까지. 그래서 혹시라도 장애 생기면 어떻게? 이거 액티브 될 필요 없이 바로 등록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하절피에서는 이거 비긴드 로드 분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대기하고 있는 후속 경로를 최적 경로와 함께 라우팅 테이블에 같이 등록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등록시키냐면은, 자, 지금 최적 경로 FD가 220만 되잖아요. 220만.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얼마가 되지? 200? 아니, 대략 한 450만 정도 되지 않나요? 그치? 그러면은 대기하고 있었던 후속 경로 FD가 작아지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작아지는 거잖아. 그러면 얘도 라우팅 테이블에 같이 들어가요. 어, 이해되겠어? 그래서 저희는 최적 경로 FD에다가 곱하기 2를 하는 명령어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은, 자, 컴피그 터미널 한 다음에 라우트 이하절 PPL 하고 물음표 해보세요. 자, 여기 베리언스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컨트롤 로드 밸런싱 베리언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리언스 한 칸 띄고 물음표. 그래서 곱하기를 할 숫자 넣어주시면 돼요. 네. 기본값은 얼마로 되어 있을까요? 아마도 기본값은 1로 되어 있지 않을까? 왜냐면 1 곱하면 변화가 없잖아. 그래서 몇만 곱하면 돼 여기다가 곱하기 2만 해도 되잖아, 그치? 저희는. 그래서 곱하기 2하고 엔터. 컨트롤 Z 나오고 풀런 여기 베리언스 2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q IP 프로토콜스 자, 여기 보면은 베리언스가 2로 됐다고 나와 있는데 원래 기본값은 1입니다. 저희가 2로 변경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폴로지 탭을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QIP, ERP, 토폴로지. 자, 그럼 최적 경로에다가 곱하기 1을 했지만 실제 곱하기 2가 된 값으로 설정되진 않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끔만 그냥 눈속임 하는 거고. 실제 이게 450만이 되면 얘가 최적 경로가 돼버리지. 네. 그래서 얘를 대기하고 있었던 후속 경로를 라우팅 테이블에 어거지로 등록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2를 한 건데 그게 눈속임이라고 보시면 돼. 네. 그러니까 실제로 곱하기 2가 된 값이 설정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봐보세요. 자, 보면은 40번 네트워크에 대해서 최적 경로 23.3 말고도 대기하고 있었던 후속 경로도 라우팅 테이블에 같이 등록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그럼 분산 처리하겠죠. 분산 처리. 얘도 한번 해보시면은, 뒤에 시뮬레이션 클릭하고 다시 편지 봉투 두 번째 거 클릭해서 2번 PC. 자, 목적지 40.2번, 출발지 20.2번, 시퀀스 1, 사이즈 15,000, 그 다음에 1초. 자, 그럼 크리에이트 피디오 한 다음에 여기 캡처 포워드 직접 눌러서 진행하시면 네, 분산 처리되죠. 동일하게. 근데 분산 처리가 되긴 하는데 이게 패켓량이 많으면 균등하게 반반 보낼까요? 아니면 이 매트릭 비율을 따져서 보낼까요? 매트릭 비율 좀 따져서 보내지 않을까? 왜냐면 매트릭이 낮은 데가 더 빠른 데잖아. 그럼 그쪽으로 좀 더 많이 보내줘야지. 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로드 분산을 하긴 하는데 좀 비균등하다. 네, 그래서 비균등 로드 분산이다라고 하고 그 원리는 뭐예요? 보니까 대기하고 있는 후속 경로를 라우팅 테이블에 같이 등록시켜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최적 경로 FD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한다. 그래서 얘가 낮아지도록. 이해돼요? 어, 지금은 저희는 곱하기 1을 했지만, 그러니까 밸런스 1을 했지만, 만약에 매트릭이 이쁘게 하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얘가 어쨌든 최적 경로죠. 그리고 후속 경로 맞죠? 후속 경로. 그러니까 이럴 때는 곱하기 몇을 해야 돼? 이제 3을 해야지. 곱하기 1을 하면은 이거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얘가 안 낮아지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는 곱하기 3을 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해 잘 했는지 예제 봐봅시다. R론에서 베리언스 2, 즉 R론에서 최역 경로에다 곱하기 1을 하면은 비교연도 로드 분산이 가능한 경우는 몇 번인가?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이 될까요? 자, 베리언스 1을 한다는 게 뭐야? 일단 얘가 최역 경로죠. 아, 뭐야, 여기 다 적혀 있네. 최역 경로잖아요. 그럼 곱하기 1을 하면 560만 되지 않나요? 대략? 그러면 얘가 FD가 낮아지네. 그러면 등록이 돼야 되는데 조건이 뭐라고 했죠?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원리가 뭐라고 했어? 대기하고 있는 어떤 녀석을 후속 경로를 등록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1번은 보니까 후속 경로가 맞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베리언스 이하면은 이 라우팅 테이블 등록이 되겠구만. 그러니까 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2번. 2번은 안 돼요. 왜 안 되냐? 자, 곱하기 1을 하면은 베리언스 1을 하면은 460만 정도 되잖아요. 그럼 여기 FD가 낮아지긴 하지. 근데 이 녀석은 후속 경로에 아니에요. 후속 경로가 아니잖아. 이런 거는 곱하기 뭐 얼마 해봤자 등록이 안 돼. 왜냐면은 미리 계산된 애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2번 이거 등록 안 돼요. 곱하기 몇을 해봤자. 그래서 3번도 보면은 곱하기 1을 하게 되면은 460만 정도 되는데 FD가 낮아지긴 낮아지지만 예, 후속 경로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도 등록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비윤드 로드 분사는 어떤 녀석을 등록시키는 거냐면은 대기하고 있는 후속 경로. 요거를 등록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결국에 이 예제는 지금 비윤등 로드 분산이 가능한 경우 몇 번인가? 1번이지만 문제를 다르게 내면은 다음 중 후속 경로는 몇 번인가? 그거랑 똑같은 거죠.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저희 여기 2번 나부터 보면은 요게 최적 경로고 12.1이 후속 경로 맞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1에서 450만 정도 되니까 요놈의 FD가 낮아지게 됨으로써 대기하고 있었던 후속 경로가 같이 등록이 된 거죠. 만약에 후속 경로 아니면은 곱하기 몇을 해봤자 등록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지? 아, 다 쓸모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ERP를 많이 써야 안 써요? 많이 안 쓴단 말이에요. 예전처럼. 근데 이러한 개념들은 알아두시면 좋아요. 왜냐면 OS 페이퍼에서도 다 이런 개념들 다 있을 텐데. 아, 물론 비윤들 오드 분사는 ERP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이거는? 네. 근데 여기서 봤던 내용들이 다 어디, 여기, 저기에서 다 나오는 내용들이야, 결국에. 자, 그럼 이거 로드 분사 관련된 이 파일은 종료할게요. 같이 켜져 있으면 헷갈리니까 네, 종료하시고 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ERP 매트릭을 보면은 그 ERP 매트릭은 그 밴드위스라는 딜레이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대요. 그래서 ERP에서는 이제 벡터 매트릭, 그다음에 키 밸류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먼저 이 벡터 매트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아론나우트에서 show int s1 슬래시 0번 그 인터페이스 열어보세요. 자, 그 원래 원래 인터페이스가 갖고 있는 값들이거든요. 얘네들 그 위에서 네 번째 줄부터 자 MTU는 최대 패켓 크기를 말해요. 최대 패켓 사이즈.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처리할 수 있는 최대 패켓 크기. 네, 기본값이 1500바이트로 되어 있거든요. 1500바이트. 그래서 만약에 패킷이 4000바이트짜리면은 이 I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이걸 어떻게 해준다고 했었냐면은 이렇게 분할해서 전송한다고 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네. IP 플레이먼트라고 해서. 그래서 이때 1500은 IP에더 20바이트까지 포함된 크기를 말합니다. IP에더 20바이트까지 포함된 거.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처리할 수 있는 최대 패켓 사이즈 MTU라고 하고 BW는 밴드위드스예요. 밴드위드스. 그다음에 딜레이 2만 마이크로 세컨즈. 단위가 마이크로 세컨즈입니다. 세컨즈, 미리 세컨즈, 마이크로 세컨즈. 적어도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뭐 나노, 피코 이런 거는 몰라도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신뢰도입니다. 신뢰도. 신뢰도인데 앞에가 분자고 뒤에가 분모라고 보시면 돼요. 255분의 255. 그래서 얘는 인터페이스 또는 뭐 케이블에 문제가 있으면 이 분자값이 떨어져요. 뚝뚝뚝뚝. 그러니까 지금은 이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TX는 송신, RX는 수신인데 로드 부하.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부하인데 만약에 송신할 때 부하 생기면 분자값이 올라가고 얘도 저거예요. 분모 분자. 그다음에 수신할 때 부하가 생기면 분자값이 올라갑니다. 보통 이런 부하는 언제 발생되냐면은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뭐 이런 경우 부하가 발생되지 않을까? 들어오는 건 많은데 나가는 게 나가는 통로가 좁으면 여기서 막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럴 때 보통 부하가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송신할 때 부하 생기면 분자가 올라가고 소실할 때 부하 생기면 분자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지금 가장 최적의 상태인데 상태에 따라서 분자값이 계속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네들은 상태에 따라서 변경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설정해서 고정으로 설정된 값이에요, 일단. 그래서 ERP에서는 얘네들을 벡터 매트릭이라고 하고, 벡터 매트릭. 그 다음에 show IP 프로토콜스. 여기 ERP 매트릭 웨이트라고 해서 K1부터 K5까지가 있는데, K1하고 K3가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죠. 나머지는 다 0인데요. 그래서 ERP는 이 벡터 매트릭이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 값들이랑 그다음에 K 밸류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 값들을 이용해서 매트릭을 계산한답니다. 근데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러한 공식이 있대요. 그러면은 공식에다가 각각의 값들을 대입을 해보면요. 자, K1이 1이잖아요. 1. 그다음 K2가 0이죠.
0. 그 다음에 여기 K3가 1이죠. 1. 자, 그럼 1 곱하기 밴드위스 하면 어차피 밴드위스죠? 0 곱하기 하는 순간 0이 되겠죠, 그냥? 그 다음 1 곱하기 딜레이 하면 딜레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밴드위스랑 딜레이를 더해서 곱하기 8비트, 그러니까 곱하기 256 하시면 되는데, 이때 밴드위스랑 딜레이를 더하라고 해서 요 밴드위스랑 이 딜레이를 더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단위가 어때요? 단위가 완전 다른 단위 아니에요? 여러분들 1,000원 더하기 1달러 하면은 뭐 1,001원인가? 아니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두 개를 더하라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별도로 계산하는 그런 계산식이 있어요. 그래서 10의 10승 나누기 목적지까지 가장 작은 밴드위스를 나누랍니다. 네, 그래서 그걸 밴드위스. 그다음에 요 딜레이는 목적지까지 합산한 딜레이 나누기 10으로 구하시래요. 그럼 예제를 보시면 아론나우트에서 여기 30번 네트워크까지 매트릭을 계산 한번 해보래요. 그러면은 일단 밴드위스를 구해야 되는데 밴드위스는 10의 10승 나누기 목적지까지 가장 작은 밴드위스. 그럼 목적지까지 가장 작은 밴드위스가 얼마입니까? 1544K 아닌가요? 그치? 그럼 10의 10승에다가 1544K, 그러니까 1544000.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계산을 해요. 뭐 계산기 가지고 하면은 10의 10승에다가 나누기 154400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소수점 이하는 다 버립니다, 그냥. 매트릭 계산할 때 소수점 나오면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6476만 사용하고, 그 다음에 딜레이는 목적지까지 합산한 딜레이 나누기 10으로 구한대요. 그러면 목적지까지 합산한 딜레이가 2만 100이니까 4만 100이네요. 4만 100 나누기 10, 그럼 4010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계산한 그 밴드위스 6476에다가 더하기 4010, 여기다 곱하기 256. 그 매트릭이 268만 4416이 나온대요. 이렇게. 근데 이거 계산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야, 이걸 우리가 계산할 거면 이거 이하절비 뭐 하려 쓰냐? 네. 얘네들이 알아서 다 계산해 준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은 아론나우트에서 라우팅 탭을 열어서 보시면 자, 30번에 대한 매트릭 보니까 어때요? 제가 계산기로 계산한 거랑 일치하지 않습니까? 268만 4416? 맞죠? 어차피 얘네들이 계산해 줄 거 아니에요. 기계 라우터들이 다. 그리고 쇼 IP 라우트 13.13.30.0번 하고 엔터. 그래서 상세하게 보면은 여기에도 뭐 매트릭 계산된 거 다 나오고요. 또 여기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토탈 딜레이는 4만 100 마이크로 세컨즈다. 요거. 그러니까 나누기 10 하면 되는 거죠. 나누기 10. 그 다음에 목적지까지 가장 작은 밴드위스는 1544K다. 이렇게 다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아로나우터가 이거 보고 계산하는 거지 뭐. 이하절피 매트릭 계산. 그리고 얘도 보니까요. 홉이 있지 않습니까? 홉. 뭐 라우터 개수. 근데 매트릭으로는 써요, 안 써요? 매트릭으로는 안 써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이하절피는 매트릭을 구할 때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예, 뭐만 알고 있으시면 돼. 밴드위스랑 딜레이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밴드위스가 크면 클수록 매트릭은 낮게 나오겠죠. 왜냐면은 밴드위스가 나누는 수 아닌가요? 그럼 이게 크면 클수록 매트릭은 낮게 나올 거, 작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하잘피는 밴드위스가 높은 쪽이 최적 경로가 되겠구나.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지.
이러한 복잡한 계산식과 이런 각종 파라미터 이런 값들 뭐 이런 것들은 굳이 뭐 암기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20년 전에 시험에서는 물어봤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됐겠지만 뭐 지금은 나오지도 않으니까 이런 게. 그래서 그냥 밴드위스가 높으면 최적 규모가 되겠구나 뭐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그 내용 중에 이제 뭐 이하잘피 기능인데 수동 요약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자, 아론나우트에다가 요 설정을 추가해 주시는데요. 자, 루프백 인터페이스 5개로 활용하네요. 그래서 IP 128점, 28점, 8점대, 9점대, 10점대, 11점대, 12점대. 자, 네트워크 5개를 만들고 얘네들을 이제 이하잘피로 설정하시는데 보세요. B 클래스니까 이렇게 설정하면은 한 방에 다 되겠죠? B 클래스잖아. 그치? 그리고 이 루프백 이쪽으로는 그 이하자피와 관련된 거 뭐 패킷들 나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패시브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다 설정 해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요. 이 설정을 좀 이따 하셔도 돼요. 더 할 때 같이 하지 마시지. 이게 지금 저희가 이거 테스트 목적으로 루프백 인터페이스에다가 IP 설정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하자피를 업데이트하는 거잖아. 그죠? 이 수동여의라고 하는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 원래는 이 로프백 인터페이스에다가 뭐 이런 IP를 설정하실 때요. 이 뒤에다가 세컨드리라고 하는 옵션을 쓰시면 세컨드리 원래 하나 인터페이스에 이렇게 IP를 여러 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 루프백 인터페이스 하나만 쓰시면 되죠. 어? 근데 패킷 트레이스에서는 이게 없어, 세컨드리가. 그래서 이렇게 루프백 그냥 인터페이스 5개 만들어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세컨드리라고 하는 옵션이 지원되면은 루프백 인터페이스 하나에다가 이렇게 IP 대역을 여러 개를 설정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그냥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루프백 그냥 여러 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원래 네트워크 장치 이런 인터페이스들은 IP가 하나가 아니라 원래 여러 개 설정할 수 있어요. 윈도우도 마찬가지고 리눅스도 마찬가지고. 윈도우는 잠시 보여드리면 여기 IP 설정 되어 있잖아요. 그치? 근데 고급에 가면은 또 뭐 할 수 있어요? IP를 추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라우터도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 IP를 더 추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쓰는 명령이 세컨들인데 패킷 트레이스에서는 이게 없으니까 예. 루프팩 그냥 어쩔 수 없이 5개 만드셔야 돼.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나서 뭘 확인하시느냐? 뭐 쇼론에서 잘 보시고 자, 2번 라우터에서 라우팅 탭을 보면은 128점, 28점, 8점대 네트워크가 8점대, 9점대, 10점대, 11점대, 12점대 5개 업데이트 들어왔을 거예요. 5개. 그리고 3번에서도 라우팅 테이블 확인하시면 이렇게 업데이트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3번 라우터에서 쇼 IP 라우트 서머리에서 보면은 ERGRP 100번 경로가 서브네팅 된 게 8개가 있고 메모리를 1024바이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야 아시겠죠.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되는 경로들 전부 다 메모리에 올라가는 정보들이야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라우팅 테이블에 경로가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그만큼 메모리 사용률은 어때요?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메모리 부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치? 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게 라우팅 업데이트 할 때 요약해서 업데이트를 하자는 얘기 하시겠죠? 요약해서. 그래서 이거 구성하시고 여기 여기까지 정보하게 한번 진행 한번 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같이 볼게요. 네. 일단 요거부터 좀 만들어 주세요. 한 5분이면 되겠죠? 5분이면 충분하지 않나? 자, 그 구성이 다 되어 있으면은 알트 라우트에서 쇼 IP 라우트 이렇게 업데이트 들어와 있죠? 128점, 28점으로 시작하는 8, 9, 10, 11, 12.
그 다음에 R3에서도 라우팅 탭을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를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럼 3번 라우트에서 뒤에다가 슈와이프 라우트 서머리? 서머리 하나 더 붙여보실래요? 자, 그 ERGRP 경로가 서브네팅 된 게 8개가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가 1024바이트를 차지하고 있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 업데이트가 되면 될수록 그만큼 라우팅 테이블의 경로는 늘어나고 메모리 사용료는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예를 들어서 R1이 분배 계층 라우터고 R3가 만약에 코어 계층 라우터라면 보통 분배 계층 라우터가 코어 계층 라우터한테 라우팅 업데이트 할 때 요약을 많이 하거든요. 요약. 자, 그럼 지금 요약이 필요한 네트워크 128점, 28점 이건데요. B클래스 애들이잖아요. B클래스. 그럼 이거를 클래스풀 요약하면은 이렇게 되겠지만 클래스풀 요약은 권장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요약을 하면은 자, 두 번째 옥텟까지는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옥텟 8부터 12번을 이진수로 바꿔보면은 이게 8이고요. 그다음 9, 10, 11, 12 때문에 하나 더 올라가네. 이게 12가 됩니다. 그럼 상세 요약하면은 맨 앞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동일하네요. 그치? 그럼 25.25.11111 뒤에는 틀립니다. 그럼 마스크 25.25. 얼마가 되죠, 이거? 255에서 7을 빼면 되죠. 그럼 248.0이고. 그 다음에 프리픽스로 표기하면은 몇 개예요? 앞에서부터 1의 개수. 여기까지 24개인데 3개가 없으니까 21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IP 128.28. 몇 점 몇 되냐면은 여기까지가 공통 비트인데 세 번째 옥텟에 여기 비트에 1이 있네요. 이게 몇 자리입니까? 1, 2, 4, 8자리죠. 그럼 8.0에 21. 이렇게 이제 성세 요약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 라우터가 본배 계층 라우터고, 아니 3번 라우터가 코어 계층에 있는 라우터라면, 보통 분배 계층에서 코어 계층으로 라우팅 업데이트 할 때, 저렇게 수동 요약을 해서 업데이트를 많이 해줘요. 자, 그럼 알투 라우터에서, 자, 업데이트 내보내는 시리얼 1/0번 있죠? 여기에 들어가서 명령어가 IP 서머리 어드레스 ERGRP 100번. 자, 요약 IP 128.28.8.0에 마스크 설정은 써니 마스크로 하셔야 돼요. 프리픽스 아니라. 자, 이렇게 설정을 넣어보세요. 2번 라우터 S1 슬래시 0번에다가 설정을 해봅니다.
자, 설정이 됐으면은 이번 라우터에서 라우팅 테이블 한번 열어보실래요? 그러면 요약 설정을 실시한 이번 라우터에서 라우팅 테이블을 보면은 128.28.8.0에 21은 서머리다라고 하는 요약 정보가 하나 생성되지 않았나요? 그치? 그럼 이제 앞으로 R2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인터페이스로 ERGRP 업데이트를 내보낼 때, 여, 요 요약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 다섯 개는 이제 업데이트를 안 내보내고, 요 하나만 업데이트를 내보내줘요. 음. 그럼 R3에서 라우팅 탭을 열어보실래요? Show IP 라우트. 그럼 128.28.8.0에 21비트짜리 업데이트 하나만 받지 않았습니까? 아까는 다섯 개 받았을 텐데 지금 하나만 받았잖아. 그래서 뒤에다가 Show IP 라우트 서머리에서 보면은 이하잘피 경로가 원래는 8개였는데, 아까 전에는, 요약하기 전에는. 근데 이제 4개로 됐고, 그다음에 메모리도 어때요? 아까 전에는 1024바이트였는데, 512바이트 절반 줄지 않았나?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동 요약해서 업데이트를 보내면, 그만큼 경로 개수가 줄어드니까, 메모리 사용량도 적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 망에서도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요약하는 계산 할 줄 아셔야 되고요. 만약에 못하겠다, 진짜. 그러면은 뭐, 얘도 구글 검색하면 계산기다 있어요, 계산기. 예, 계산기다 있으니까 계산기에다 이거 때려놓고 계산하면은 나올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주로 어디서 하느냐? 분배 계층에서 코어 계층으로 라우팅 업데이트 할 때, 예, 요약해서 업데이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야지 이 코어 계층의 라우터에는 경로가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수동 요약 라우팅 업데이트는 ERGRP만 갖고 있는 기능이 아니라 우리가 앞전에 봤었던 립에서도 원래 있는 거고요. 네, OSPF에도 있고요. BGP에도 다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199페이지 보시면 뭐 ERGRP 외부 경로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이것들 일단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3번 라우터에다가 또 루프백 3개를 만들어서 100번 네트워크 3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100번 네트워크를 보니까 어디에다가 포함시켰죠? 립 버전 2에다가 포함을 시켰죠. 얘네들은 립 네트워크예요. 립 네트워크. 근데 이거를 이제 ERGRP에 들어가서 리드 디스트리뷰트, 립, 그다음에 매트릭, 뒤에는 이제 ERGRP 매트릭 값들인데 이 설정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재분배다라고 합니다. 재분배.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설정이냐면은 3번 라우터 갖고 있는 립 네트워크 정보를 ERGRP로 바꿔서 업데이트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일본에 가서 엔화로 바꿔서 쓰듯이 3번 라우터 갖고 있는 립 네트워크 정보를 ERGRP로 업데이트 해주겠다. 그러면 결국에 이 100번 네트워크는 원래 립 네트워크이지만 이 재분배라고 설정을 하기 때문에 ERGRP 쪽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원래는 립 네트워크인데 ERGRP로 바꿔서 업데이트. 그래서 설정 일단 해주시고 그 확인 작업 같이 볼게요. 한 5분이면 되겠죠? 5분도 안 걸리겠다. 한 2, 3분이면 되겠죠? 자, 설정이 다 되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100번 네트워크를 이하절표에 바로 설정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일부러 립에다 넣었어요. 립에다 이제 포함을 시켰고 이하절표에서는 그 립을 재분배라고 한 설정을 통해서 그 립 네트워크를 이하절표로 업데이트가 되도록 설정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설정하시면서 쇼론에서 보고는 계시죠, 다. 뭐 제가 안 한다고 또 같이 안 하고만 그러지 말고요. 예. 자, 그 이번 라우터에서 라우팅 탭을 한번 열어볼까요? 쇼 IP 라우트. 자, 라우팅 테이블에 100번 네트워크 업데이트가 됐을 건데,
여기 코드가 보면은 뒤에 뭐가 더 붙어 있어요? EX라고 붙어 있지 않나요? EX. 자, 위에 보니까 EX는 이하잘피 익스터널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 같은 이하잘피 AS 100번에서 업데이트된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업데이트가 됐다. 즉 외부에서 넘어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맞잖아요. 3번 다우터에서 100번 네트워크 이하잘피 100에서 100에다가 포함시켜서 업데이트한 게 아니라 원래 립 네트워크인데 그거를 바꿔서 업데이트를 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부 정보가 ERGRP AS100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은 이렇게 뒤에 EX로 이렇게 표기가 돼요. 솔직히 라우터는 이런 거 관심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라우터는 경로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누구한테 알려주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까?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표기잖아. 그러니까 볼 줄 아셔야지.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동네다, 다른 동네다. 어?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서 업데이트된 거예요? 다른 동네에서 업데이트된 거예요? 다른 동네지. 아까 다른 동네 정보가 업데이트된 거죠. 이하잘피는 아니잖아요. 립 네트워크 정보인데 이하잘피로 변경돼서 업데이트가 된 거죠. 그리고 신뢰도도 보면 어때? 그냥 이하잘피랑 다르지 않습니까? 90이고 얘는 170이고 이런 신뢰도도 차이가 있다는 거. 아론에서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슈와이프 라우트. 아론에서도 확인하면은 DAEX 외부 경로 다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그런 표기예요. 그래서 요거 알아보려고 3번에서 이러한 설정을 한번 해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본 경로 업데이트. 이거 립에서도 마지막에 나왔던 내용인데, 자, 여기 ISP 업체 연결 여기거든요. 자, 아론에서. 자, 설정 바로 하세요. 인터페이스 F0/1에 들어가서 IP가 61.41.162.129. 마스크 252 마지막에 놓으셨다고. 자, 설정됐으면은 나와서 쇼론에서 일단 봐야죠. 자, 쇼론에서 패스트에드 0/1번에 IP 61.41.162.129 마스크 30. 그 다음에 쇼 IP 인터페이스 브리프. 자, 패스트에드 0/1번 IP랑 그다음 1계층, 2계층 자, 라우팅 테이블 확인해 보세요. 쇼 IP 라우트. 여기 커넥티드 경로 추가됐네요. 핑 61.41.162.130. 네, 여기로 핑 테스트. 자, 그럼 ISP 업체 연결이 된 거죠. 말 그대로 인터넷 연결된 거고.
근데 이제 인터넷 하기 위해서는 아웃라우터에서는 이 ISP 업체 쪽으로 기본 용량 하나 설정해줘야 되겠죠? 스태틱 정적으로. 그래서 IP 라우트, 정적 기본 용로, 넥스트 홉은 61점, 41점, 162점, 130. 라우팅 탭을 확인하시면 여기 정적 기본 용로 등록잖아요. 아론에서 핑 168점, 126점, 63.1번으로 핑 보내면 응답 잘 오네. 자, 그 APC에서도 테스트 해보시면은 킹 168점, 126점, 13.1번. 예, 응답 잘 옵니다. 그 인터넷 잘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럼 나머지 2번과 3번 라우터도 인터넷 하려면 방향이 이쪽이잖아. 그러면은 2번과 3번에서 어떻게 또 하셔야 되냐면은 보시면요. 자, 2번 라우터에서 정적 기본 용로, 3번 라우터에서도 이렇게 설정을 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쪽에 라우터들이 여러 대가 있다면 어? 라우터 여러 대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정적 기본 경로로 다 설정하려면 번거롭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 아론 라우터가 어떻게 하냐? 기본 경로를 이해하지 할 필요 업데이트를 시켜주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저께 봤던 립에서는 앞전에 봤던 립에서는 이런 게 있었었죠. 디폴트 인포메이션 오리지네이트인가 이 명령 이런 거 있었잖아요. 기억났어? 기억났죠? 네, 근데 이해하지 할 필요는요. 자, 설정하세요. 라우트 이해하지 할 필요 100에 들어가서 자, 물음표 일단 해보시면은 그 디폴트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없어요? 디폴트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아예 없지 않아? 그치? 그래서 얘는 그게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리디, 스트리뷰, 스태틱 하고 엔터. 어? 리디, 스트리뷰, 스태틱 하고 엔터.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아론 라우터는 그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된 이 스태틱 경로 있잖아요. 정책 경로죠. 요거를 이하절피로 바꿔서 업데이트 해줍니다. 아까 3번 라우터에서 립 정보를 이하절피로 바꿔서 업데이트 하듯이 아론 라우터가 자기가 갖고 있는 스태틱 경로를 이하절피로 변경해서 업데이트 해줘요. 바꿔서. 이해되세요? 쇼런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Z로 나온 다음에 자, 쇼런에서 보면은 여기 리드 스트리뷰 스태틱이라고 설정 들어갔잖아요. 그치?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은 자, 아론에서 라우팅 테이블 그러면은 아론의 라우팅 테이블의 이 스태틱 경로를 이하절피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론에서는 스태틱 경로지만 아론이 이걸 어떻게 이하절피로 업데이트를 보내요. 그래서 이번 라우터에서 라우팅 탭을 보면은 자 뒤에
별 EX 이게 기본 경로 등록 업데이트 받았지 않았나? 받았지? 그러면 R2에서는 이렇게 정책 경로 설정할 필요 없잖아요. 뭐 해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R2에서 핑 168.126점 63.1번. 자, 핑 잘 되고 밑에 CPC에서도 핑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CPC에서도 핑 네, 잘 되네요. 그 인터넷 된다는 얘기죠? 시스템 잘. 자, 그 다음에 3번 라우터에서 라우팅 테이블 확인. 프라이트 라우트. 자, 3번 라우터에도 기본 용로로, 그 기본 용로 이하 절필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번 라우터에도 이 정적 기본 용로 설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아론 라우터 업데이트 해줬으니까 받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핑 168점, 126점, 63.1번으로 핑 테스트 하시고, 핑 잘 되는 거 없고요. 응답 잘 오죠? 그 밑에 EPC에서 핑 테스트 하면은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알아두시면은 본인이 편해요. 만약에 이걸 모르고 있다면, 예, 각각의 라우터마다 정적 기본 용로로 다 설정해 줘야 되잖아. 예, 근데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준비한 이하절표 내용인데, 뭐, 이하절표 내용을 전체 저희가 다룬 건 아니에요. 그 내용 중에 제가 봤을 때는 한 7, 80% 정도? 내용만 다룬 건데. 삭제는 앞에다 노에서 삭제하시면 되는 거면 다 아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삭제는 굳이 안 해도 될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 5장, 그 이하절피 라우팅 프로토콜은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 예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저는 끝.